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장준혁 선임, 왕유승 전임입니다. 올해 6월에 CBPR 컨퍼런스를 다녀왔고요. 스마트카, E2E 자율주행 관련해서 중요한 연구 동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다음과 같고요. CBPR 개요, 그리고 발표된 기술 동향 및 시사점으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CBPR은 매년 6월에 미국에서 개최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내시빌에서 개최되었고 약 12,000명 정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CBPR은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약자로 컴퓨터 비전 관련 논문 위주로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학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학회의 영향력은 네이처 다음으로 높다고 평가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21세기 최다 인용된 논문인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CBPR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Physical AI, Embodied AI, Foundation Model, Robotics 같은 주요 연구 결과물들이 함께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카 관련 기업들이 매년 적극적으로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현대차와 같은 OEM사, 웨이모와 같은 자율주행 서비스 기업, 엔비디아와 같은 자율주행 인프라 기업들이 자신의 최신 결과물들을 홍보하고 기술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발표된 연구 트렌드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1년까지는 센서 퓨전을 활용한 룰 기반 자율주행 연구 결과들이 주로 발표되었고요. 특히 21년에는 테슬라의 비전 온리 FSD 발표와 웨이브의 E2E 자율주행 기술 발표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기술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테슬라는 FSD 버전을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주요 컨트리뷰션과 함께 CBPR에서 발표했습니다. 23년도에는 비전 기반 E2E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개했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E2E 자율주행 모델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국의 웨이브는 21년도에 런던 도심에서 E2E 자율주행 데모를 공개를 하였고, E2E 모델 고도화를 위해 시뮬레이션 기술에 중점을 두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는 강화학습을 위한 생성형 시뮬레이션 기술들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최신 자율주행 산업계 트렌드 영향을 받아 올해 CBPR에서는 E2E 자율주행, 협업주행, 시뮬레이션 기술,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주요 토픽으로 발표되었습니다. CBPR이 자동차 분야의 선도 커뮤니티로 자리잡기까지 글로벌 자율주행 선도 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경우 세계 최초 비전 기반 FSD 기술을 선포했던 것이 CBPR이며 사이버트럭 프로토타입도 처음으로 CBPR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FSD 아키텍처와 자율주행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CBPR에서 공개함으로써 새로운 자율주행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판단됩니다. 웨이브는 21년도에 CBPR에서 E2E 자율주행과 Embodied AI 기술 로드맵을 공개하였고, 여기에는 시뮬레이션, 생성형 월드 모델, 강화학습 기술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후 개최된 CBPR에서는 이와 연관된 연구 결과물들이 다수 출판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매년 CBPR에서 웨이모 오픈 데이터셋 챌린지를 개최하고 있고, 자신들의 고품질 데이터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E2E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챌린지를 개최함으로써 현재 E2E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노력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엔비디아는 21년도에 CBPR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발표했고, 24년도부터 2년 연속 CBPR E2E 챌린지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왕유승 전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선임님이 설명해 주신 것에 이어서 25년도 CBPR에서 스마트카 관련 기술로 주요하게 논의된 자율주행, 협업주행, 시뮬레이션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이 강조했었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해결책으로 제안되어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자율주행에서는 홍수나 캠퍼스 같이 자주 접하기 힘든 주행 시나리오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이 어려우니까 이에 따라 자율주행 성능도 떨어지고 안정성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극소 데이터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현상을 롱테일 문제라고 하고 자율주행 안전성 확보의 핵심으로서 이 롱테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엣지 케이스 데이터셋 확보와 함께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주로 소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이모의 발표에서는 E2의 모델을 스케일링 법칙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안전성 문제 해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투자를 받아 성장 중인 샤오펑에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롱테일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리적 AI와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23년 12PR에서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았던 E2의 자율주행 모델인 유니AD를 발표했던 오픈드라이브 랩 또한 예외 케이스에 대한 고려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성을 강조했었고 관련 연구 결과인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기술과 실시간 달성이 가능하도록 최적화하는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픈드라이브 랩에서는 앞으로 자율주행 방향성 또한 VLM과 월드 모델 기반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중요함을 제시했습니다. 자율주행 핵심 반도체 제작사인 엔비디아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E2의 자율주행 기술 연구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VLA, VLM 등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상황 이해 능력을 향상하거나 답변 재검증하는 기술을 소개하면서 안정성 확보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주제였던 자율주행 관련해서 발표드렸고 저희가 해당 발표들을 들으며 느낀 시사점들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기관에서 롱테일 문제인 엣지 케이스 데이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모듈러에서 E2E로 전환이 되었고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자율주행 기술들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에서 AI가 중요해짐에 따라 리즈닝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고 VLM 등의 언어 이행 능력을 가지는 모델들이 해결책으로 제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뮬레이터 레벨이 아닌 실 차량의 자율주행 기술 탑재를 할 때 중요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추론 시간 최적화 연구들이 많이 제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세션 주제인 협업주행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V2X 기반 자율주행 기술은 단일 차량 자율주행 기술에 비해서 다수 차량과 인프라에서 오는 입력들을 동기화하고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제어 명령까지는 관여하지 못하고 협업인지를 통한 맵만 생성하는 한계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이런 한계를 넘어 제어 명령까지 통합한 V2X 기반 협업주행 기술이 발표되기 시작했고 최근 부상하는 E2E 자율주행 기술과 접목되어 협업 E2E 자율주행 기술이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쿄대에서는 V2X 기반 E2E 모델과 해당 모델을 구동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제시하였고 엔비디아와 NYU에서는 협업주행의 미래 방향성으로서 인지확장, 협업 경로 계획, 통신 성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칭화대와 홍콩대는 협업주행 관련해서 처음으로 인프라와 차량에서 전달되는 입력들을 통합하는 시도를 보여줬고 이를 기반으로 VTX 기반 E2E 자율주행 모델인 UniVTX를 제안했습니다. 추가로 이런 인프라와 차량 데이터에 대한 연구 촉진을 위해서 협업인지와 협업주행에 대한 챌린지를 다음과 같이 개최했습니다. VTX 기반 협업주행을 위해서는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의 캘리브레이션을 맞추며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상하이 교통대는 다수 차량이나 인프라들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VTX 기반 협업주행 프레임워크인 코드라이빙과 LLM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협업주행 기술인 코LM 드라이버를 제시하며 VTX 기반 협업주행 기술을 선도하였습니다. 올해 협업주행 관련해서 발표된 12PR 연구 결과들은 다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협업인지 맵에서 주행에 관여하지 못했던 VTX 기반 자율주행 기술이 협업 E2E 자율주행으로 연구가 확정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협업 E2E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인 시뮬레이션 기술에 대한 연구도 발표됐고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에서도 지적됐던 상황 이해에 대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모달 대형 언어 모델을 협업 주행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발표했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는 오픈루프 시뮬레이션에서 클로즈드룹 시뮬레이션으로의 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오픈루프 시스템은 고정된 센서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경로 계획이나 제어 출력을 생성하기는 하지만 그 출력이 시뮬레이션 환경에 반영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대비되어 클로즈드룹 시뮬레이션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출력이 시뮬레이션에 직접적으로 반영돼서 자율주행 모델이 시뮬레이션과 상호작용하면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런 오픈루프와 클로즈드룹 시뮬레이션 간의 차이점이 자율주행 성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를 지적했고, 클로즈드룹 시뮬레이션에서 학습 가능한 강화학습 관련 알고리즘인 캣K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클로즈드룹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실환경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한 3D 객체 등의 데이터 생성 기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데이터 생성 기술뿐만 아니라 데이터 생성 기술을 통해 생성된 객체들이 기하학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자율주행 정책을 학습하는 방법인 기가플로우를 주요하게 발표했는데요. 기가플로우는 클로즈드룹 기반 유명 세계적인 벤치마크 시스템인 칼라, 누플렌, 웨이모 데이터셋 등에서 1위를 세계 최초로 동시에 달성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시뮬레이션 동향 관련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앞서 말씀드린 칼라, 누플렌, 웨이모 같은 벤치마크를 사용하는 것에 반해서 중국의 자율주행 업체들은 모두 칭화대에서 발표된 마스라고 불리는 인바디드 AI 기반 생성형 시뮬레이터를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스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시뮬레이터 내의 3D 객체 생성 기술과 LLM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생성 및 수정 기술을 포함한다는 점도 같이 발표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관련해서는 강화학습, 클로즈드룹, 3D 이 세 가지로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오픈루프 방식이었던 시뮬레이션이 강화학습이 고착화되면서 클로즈드룹 시뮬레이션 방향으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시뮬레이션 연구 자체적으로도 레이블이 없고 범용성 있게 적용 가능하면서 데이터 퀄리티가 높은 효율적인 시뮬레이션을 개발 목표로 하고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터 내의 객체 구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3D 환경의 물리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객체 등을 생성하는 기술도 많이 제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11PR에서 들은 스마트카 관련 내용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모빌리티 플랫폼 연구센터의 장준혁 선임, 왕유승 전임이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